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투수 과학 강사 곽수근입니다. 우리 함께 몸짱 되려다 근육통 얻는다라고 하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과학동화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보충제와 근위환제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보충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보충제냐면 헬스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몸 키우려고 먹는 보충제 있잖아. 그런 거 한번 먹어가지고 내가 몸을 막 키워봐야겠다, 몸짱이 돼봐야겠다, 이런 생각 했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선생님도 그랬었기 때문에 몸짱은커녕 살 빼기 급급했죠. 아무튼 그런 보충제가 있고요. 그다음 근위환제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약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근데 얘네를 함부로 남용해서 막 먹어도 안 된단 말이야.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 단백질 보충제 섭취량이요 청소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단백질 보충제 안에는 크레아틴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함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먹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년의 건강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사실은 단백질이 청소년기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옛날부터 단백질은 그람당 4kcal를 내고 뭐 필수 영양소이고 에너지를 내기도 하고 근육을 이루는 그걸 위해서 꼭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이고 생리작용 조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이 정말 중요하게 먹어줘야 되는 게 단백질, 뭐 이런 것도 여러분 공부하신 기억이 있을 건데 정말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충분히 섭취하지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나도 많이 섭취해도 분명히 우리한테는 큰 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섭취한 단백질을 운동 등으로 잘 소비를 못하면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얘도 영양분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섭취한 영양분을 충분하게 내가 다 해결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으면 살찌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비만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신장에 무리를 많이 주면서 최악의 경우에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 그치?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게 단백질이라고 너무 좋다고 계속 그러셔도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얘들아, 헬스 부스터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면 부스터, 벌써 엄청 운동하고 싶은 딱 이름이지 않니? 그죠? 헬스 부스터라고 불리는 운동 보충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운동 능력 향상 효과를 기대하면서 섭취하는 이런 운동 보충제에는 보통 크레아틴이라든가 아니면 카페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커피 먹거나 그럴 때, 그치? 이런 등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단백질 보충제에도 얘들아 이들 성분이 섞인 경우가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물론 이제 들어간 이유는 근육을 키우고 뭐 살을 빼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들어가 있겠죠. 그치? 근데 이게 뭐 다 들어가 있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들어가 있다면 그 성분 함량이 비교적 굉장히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자, 크레아틴은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효과가 입증되면 어쩔 거야. 18세 미만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술 안 돼, 담배 안 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해로우니까 성장기인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도 효과가 입증되면 어쩔 거냐는 얘기야. 18세 미만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안 이뤄졌다. 이게 포인트인 거고요. 현재로서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크레아틴이 함유된 보충제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운동 보충제로 뭐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냐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한 잔의 블랙커피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도 다이어트 할 때 원래도 커피를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게 진한 커피를 잘 마셔요. 근데 그런 커피를 먹고 나면 이거 자체가 신진대사를 促진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심장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뛰는 느낌이 살짝 있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더 배고프고 막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거기서 음식 참으면 살 빠져. 오케이. 딱 참아줬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배고파 안 되겠어. 폭식 바로 이어지면 다이어트 실패죠, 여러분. 그지? 아무튼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그래서 많고 카페인 과량 복용 시 애들 어때? 심장이 빨리 뛰거나 뭐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면 아시죠? 잠 안 오는 거. 그 다음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자, 청소년은 섣불리 단백질 보충제나 운동 보충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몸을 얻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뭐 이게 보충제 안 먹어도 그냥 균형 잡힌 식단 가지고 가도 충분하다. 보충제가 필요한 청소년 운동선수라도 전문가의 정확한 지도하에 복용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걸 볼 거냐? 통증 심할 땐 우리가 진통제든 근이완제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진통제 자체도 통증이 심할 때 우리가 먹어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근이완제 자체도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뭉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먹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육통을 줄여주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 근이완제. 안전하게 알고 먹읍시다. 자, 근이완제는 지나치게 수축된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주고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심한 근육통을 방치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움직임에 제약이 생겨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쌤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뭉치는 거야. 특히 어디가? 이 목 뒤쪽이. 뭉치고 이러는 거지. 봐봐, 생각을 해봐, 얘들아. 내가 이렇게 정면 보면서 hello 맨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시죠? 쓰는 근육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맨날 뭉쳐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스트레칭. 이걸 꼭 해준단 말이야, 이 목이. 그리고 알다시피 너네가 내가 강의할 때도 느낀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고개를 되게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목을 가만히 안 두다 보니까 또 잘 뭉치고 하는 것 같아. 선생님도 실제로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근이완제를 주시면서 뭐 진통제랑 같이 좀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처방을 해주실 때도 있었거든요. 자, 근이완제는 체내에서 어느 부위에 작용하냐에 따라 좀 얘들아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근이완제들이 있냐면 말초신경에 작용하는 말초성 근이완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말초신경 하면 아시죠? 우리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들, 그치? 자,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중추성 근이완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에 직접 작용해서 이제 이완을 시켜주는 근소포체 억제제로 나눌 수가 있다. 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말초성 근이완제는 수술 시 마취 등에 보통 쓰이는 경우 많고요. 나머지 근이완제는 근육의 경련이나 아니면 뭐 경직이나 이런 증상들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벼운 근육통에는 근이완제만 복용해도 물론 우리가 완화가 잘 돼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진통제가 함께 들어있는 복합체를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근육 심할 때는 운동하다가 몸짱 들려야 되는데 근육통이 왔어? 그러면 오케이, 근이완제 먹자. 그냥 그것도 좋겠지만 진통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먹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내 몸에 통증이 온다라는 건 사실은 내 몸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 그냥 뭐 그냥 알배기인 거 그런 거 말고 자칫 자세를 잘못했다라든가, 그치? 그래도 신호가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렇게 아팠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참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운동을 하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잘못된 방식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어떤 통증을 부여하면서 그냥 진통제 먹고 근이완제만 계속 먹어줘서 약물에 의존하는 건 얘들아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것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0 몸짱 다 같이 목표로 한번 해봅시다. 몸짱 한번 목표로 해봅시다. 자, 건강하게 알고 됩시다. 그래서 이투스 곽승훈 선생님께서 오늘 흐름 타고 이해하라, 곽플로 타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과학동화 함께 좀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몸짱 되고 싶으시죠? 선생님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내가 이투스의 맨 처음에 데뷔와 동시에 여러분에게 선보였던 그런 조금은 지금보다 날렵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다이어트와 몸짱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더 좋은 수업 시간에서 알차고 유익한 강의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